오늘 만나볼 전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전시회는요. 큐레이터의 아뜰리에 49라는 긴 제목의 갤러리 전시인데요. 양천구에 위치한 갤러리입니다. 전시 제목은 아폴론의 화살이고요. 네, 이런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전시인데. 네. 아폴론 하면은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을 말하는 맞아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한 신이죠. 네. 뭐 음악이나 시 이런 예술의 신이기도 하고 태양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신화 이야기 속 아폴론이 쏜 화살과 그리고 현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연관시킨 전시입니다. 오호. 네. 잠시 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와 본성을 돌아보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만나볼까요? 아폴론의 화살 전 함께 보시죠. 감독님, 네. 예술은 시대의 초상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네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시대를 이야기하고 치유하는 것 또는 위로하는 것, 예술이 갖고 있는 역할이자 힘이죠. 네, 오늘 만나볼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전시도 인간의 태도와 본성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화살과 팬데믹, 네, 네,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가서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디렉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큐레이터의 아뜰리에 49. 네, 네. 제목이 몹시 특이해요. 특이해요. 특이하시죠? 49.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나인가? 나인가? 무슨 뜻인가요? 큐레이터 아뜰리에는 큐레이터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전시 기획, 주제 연구,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49는 번지수입니다. 맞았네요. 쓰구나. 네, 그리고 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제가 작년 전시 오픈할 때 49살이었습니다. 그냥 추정했는데 네, 이렇게 딱 맞았어요. 맞네요. 네. 아폴론의 화살. 네. 아주 인상적인 제목이에요. 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딱히 배경이 있나요? 혹시 뭐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리스 신화를 좀 읽게 되었었는데요. 그 트로이아 전쟁이 9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그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그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세스가 가서 아주 간절히 딸을 돌려달라고 청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가멤논이 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딸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던 행동을 했지요. 이에 따라서 아폴론이 분노하여 그 화살통을 메고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스군을 향해 4일 동안 화살을 퍼부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통해서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그리스군에 확산이 되어서 그리스군이 매우 위험에 처했다는 모티브에서 일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도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자연 생태계에 가한 위협적인 행동이거나 무언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되는 태도를 가져보자는 것이 이 아폴론의 화살 전시의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인간 태도와 본성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우리 한 점 한 점 네.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어떤 원인을 인간 사회로 규정을 하고 아폴론이 과거에 그리스군을 그렇게 벌 줬듯이 지금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느냐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전시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은 스틸 이미지 한 장으로 뒤편에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도록 변하네요. 설계된 작업입니다. 마치 동영상처럼 태양을 보이는데요. 그 작가는 영상으로 태양이 제작을 한 태양의 거고요. 표면의 온도가 바뀌면 빨간색 과연 어떤 변화가 네, 일어날 변합니다. 것인가를 그래서 되게 상상해서 을씨년스럽거나, 만든 작업입니다. 태양 여기 본연의 보이는 모습이 것이 바로 드러나거나 코로나라는 다양한 것인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오늘날 있는 코로나 설치 작품입니다.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이름이 연유했다고 합니다. 더 뜨거운 태양 작품을 처음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것은 아폴론 신, 태양의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기후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처음으로 이끌어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지필 작가의 뜨거운 태양은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그 전시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상징적인 작품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 옆에 있는 이 작품은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재난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박형렬 작가의 작품은 세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작품은 피겨 프로젝트 중에 한 점입니다. 작가는 주로 서해안 간척지에서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잡초와 먼지가 메말라서 갈라진 땅의 형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촬영 기간 내내 매일의 일기와 날씨를 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땅의 지표면을 어떻게 다르게 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박형렬 작가의 이 작품을 두 번째로 배치했을까? 네, 그거예요. 네, 바로 정지필 작가의 더 뜨거운 태양처럼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홍수, 오랫동안 지속되는 산불 등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박형렬 작가의 이 작품을 정지필 작가의 바로 다음 작품으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인간과 사회 네. 이성의 집단 이기심이 초래한 결과가 이렇게 자연 재해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네요. 그러면 다음 이미지는 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이미지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작업 감상해 볼까요? 이 작업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연재해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신화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어떤가요? 잘 보셨습니다. 박형근 작가의 텐슬리스 연작 중에 두 점을 먼저 전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에서 작가가 머무를 때 촬영한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산비둘기가 이렇게 이렇게 죽어 있는 아폴론이 사체인데요. 그리스군을 향해서 꽃을 화살을 쐈을 배치함으로 때 인해서 새가 나기가 약간 그 먼저 죽었다고 하는 추모하는 것처럼 듯한 또 그런 어떤 나쁜 일이 연출을 일어났을 때 어떤 했고요. 징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초자연적인 아폴론이 화살을 쐈을 때 현상들을 제일 먼저 상상하게 죽음을 되었었습니다. 당한 게 그래서 노새하고 비둘기가 죽어 나귀랍니다. 있거나 사과들이 그런데 낙화해서 노새하고 썩어 나귀 있는 대신에 것들이 같은 그런 동물인 징후로 일켰고요. 새를 배치해서 여기 비둘기는 우리가 특히 다가올 인류의 아폴론을 재앙, 처음으로 쐈던 그것에 대한 새와 경각심을 담아내고 있는 노새와 작품입니다. 나귀를 연상시킨 네, 것이라고 나오네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꽃들은 영국 벚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줄기채로 떨어져서 마치 이 비둘기 사체를 조의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읽혀졌었습니다. 네. 네. 이 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지필 작가의 다른 작업이네요. 네, 정진필 작가는 더 뜨거운 태양에 이어 멈 시리즈를 이 전시에 구성하였습니다. 네. 멈 시리즈는 암컷 모기가 인간의 피를 흡혈한 뒤에 알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충이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자일 뿐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 연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생태계 활동을 보아왔지 않았나라는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에 향한 위협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몇 개만 봤는데도 정말 복합적인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특히 그 피규어 프로젝트 작품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재난의 변화라는 게 실제 요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많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시죠. 네. 소영 씨 어떻게 봤어요? 저는 아까 그 비둘기가 등장한 작품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아폴론이 쏜 화살이 그 노새랑 낙이었나? 네, 그게 낙이. 맞은 거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고 주변에 꽃이 처음엔 예쁘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게 진짜 추모를 뜻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재난을 소재로 한 그림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근데 작가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쩜 그렇게 스토리라인이 이어지죠, 다? 그게 이제 큐레이터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한 거고요. 네. 구성 능력, 기획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네요. 태양을 보고 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더 비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서 그 전시장을 나올 때는 뭔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아련하게. 네. 궁금한데요, 이야기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폴론의 화살 두 번째 전시 공간에 왔는데요. 첫 번째와는 연출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두 번째 전시 공간 역시 벽면 순서대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지만 서로 마주보는 벽면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기하학적인 무늬가 인상적인 박형렬 작가의 작품과 또 여기 반대편에는 그로테스크한 이 동물 조각상이 있어요. 일단 박형렬 작가의 작품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박형렬 작가의 피겨 프로젝트는 작가가 인간과 땅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작업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에 기하학적인 조형물을 새기거나 또는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판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형렬 작가 이 도형을 보시면 한 평, 두 평, 네 평의 땅을 판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땅을 파는 행위는 아마도 신이 인간에게 어떤 과제를 내렸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까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두 점의 작품을 나란히 걸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작업은 윤진영 작가의 인베시브 스페시스라고 그래서 침입종 연작입니다. 작가가 동물 머리 모양의 조각을 만든 다음에 직접 균주를 입혀서 곰팡이를 배양했는데요. 작가의 대학 전공 생물학을 잘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는 부식과 부패를 뜻하기 때문에 죽음하고도 연상되는 자살이죠. 오른쪽에 있는 황소 모양의 두상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고요. 왼쪽 편에 있는 닭의 두상은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조류 독감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두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눈들이 좀 반인 반수를 연상케 하는 사람의 눈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눈이 눈빛도 살아있어요. 굉장히 강렬해요. 눈빛이 광렬한 것이 또 이 작업의 특징인데요. 작가는
밀랍 인형 만들 때 쓰이는 인간의 유관처럼 만든 눈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정지필 작가의 멈 시리즈와 같이 곰팡이도 눈이 살아있어.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 거기다가 또 활동이라는 곰팡이 것을 균을- 바라볼 때 네. 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자연 현상을 좀 다시 새롭게 바라보아야 생물학을 하지 전공했기 때문에 않을까라는 곰팡이가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는 쓰이는지를 작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작가고 자연의 순리 사실 바이러스가 곰팡이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겸손해져야 조류독감이나 뭐 돼지 그런 콜레라 생각을 이런 것들도 해보는 많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한 의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공간은 색감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한 색감을 썼고 화사한 게 딱 사실 봐도 그 치유가 콩할 만한 있네요. 알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콩할 만한 알약을 저렇게 쌓아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한 건데 약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 삶과 죽음과 연관되는 것. 어머니가 드시는 약, 친구가 먹는 혈압 우울증 약, 약인데? 그리고 아닌가? 현대인들의 그런 약도 있습니다, 저 안에 진짜로. 보조제들을 내 먹는 혈압 약 촬영했고요. 그 알약의 조형성을 근데 저기에는 이제 따라서 우울증 치료제, 배경 뭐 색상과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이 겪을 조화롭게 만한 배치한 것들을 작업이라고 치료하는 볼수 약들이 있습니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약은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표현을 한 건 그런데 작가가 멀리서 보면 무언가를 저게 약처럼 상징하고 보이기보다 그냥 하나의 싶어서였을까요? 조형 작품, 시각 작품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초원 네. 작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감수성을 이런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데요. 신의 화살에 이어서 신의 한수는 바로 배경색을 네. 프레임 바깥으로 이어내는 것이 굉장히 조형적인 감각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폴론의 화살이라는 전시 주제를 통해서 우리 디렉터님의 전시 기획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크리에이터의 아틀리에 49에서 진행될 전시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설명을 해주신 김소희 큐레이터님은 사실 미술계에서 사진 관련 전시로 네.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고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독립으로 활동하시다가 1년 전에 이렇게 당신이 직접 전시 공간을 마련한 전시였습니다. 네.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네.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멈춘 현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고민을 네. 떠오르게 한 그런 전시였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돋보였던 거는 예술 작업에 인문학적인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를 대입한다? 매우 요즘 보기 힘든 재미난 큐레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시대성이 반영된 이런 전시 기획이 네. 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르드 갤러리. 야. 네. 제스처는 안 보던 건데. 잘 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작품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네. 네. 그럼에도 그 작품까지 현 팬데믹 상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큐레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러게. 느끼게 됐어요. 작가가 작품에 의도한 메시지도 있지만 큐레이터가 어떻게 이 작품을 배치하고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바로 보셨습니다. 네. 작품이 서로 놓여서 상호작용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더 재미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작품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큐레이터가 기획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보면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런 전시들이 기획이 되면 적극적으로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까 뭐 목이 있었잖아요. 네, 목이, 멈? 멈. 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꽃인 줄 알았어요. 꽃. 맞아. 한떨기 꽃. 멀리서 봤을 땐 꽃인데 맞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모기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서
아, 작품은 멀리서 바라볼 게 아니라 직접 전시장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몸으로 내 눈으로 직접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기 어딘가요? 네.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양천구에 있는 네. 갤러리인데요. 네. 아쉽지만 이 전시는 막을 내렸어요. 아이고. 약올라. 하지만 큐레이터의 아틀리에 49에서는 오늘 보신 것처럼 큐레이터의 내러티브로 해석한 작품들을 종종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런 전시도 앞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살펴보신 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네. 그렇죠. 네. 반성도 하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뚜루뚜 갤러리 오늘은 큐레이터의 아틀리에 49에서 진행하는 아폴론의 화살전을 만나봤습니다. 평론가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